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뇌물 혐의 때문에 구속이 되었다가 다시 석방이 됐었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죠. 이명박 대통령의 뇌물의 가장 핵심은 바로 다스입니다. 다스는 누구 건가요? 라고 해서 김어준 씨가 중심이 돼가지고 마구잡이로 SNS에서 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식의 혐의가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았지만 문재인 씨는 계속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트라우마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미 특검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검의 결과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던 그런 식의 혐의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현재 지금 이명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오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최근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구속을 언제 결론 짓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 측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월 달에 2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구속 수감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서울고법이 그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26일에 다시 석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언제 결론을 짓는가라는 질문은 당시 대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는 보석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조차 잘 모르겠다, 이런 지금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조차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MB에 대한 혐의 자체가 애당초 불투명했던 것은 아닌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혐의를 입증해가지고 MB를 구속시켰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혐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보시게 되면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국정원 특활비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라고 하는 것을 구속의 근거로 쓴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죠. 역대 정부 가운데 국정원 특활비를 안 쓴 정부가 있습니까? 국정원 특활비라고 하는 것을 공적인 이용이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썼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적 유용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구속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사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구속의 근거로 썼던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저질렀던 것인데 결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특활비를 무슨 놈의 상납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2심 재판 결과도 무죄가 나왔죠. 당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특활비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서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1심과 같은 결론이었어요. 국정원이라고 하는 특성상 저런 식의 특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적 유용에 대한 어떤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이다 라고 묶었다가 결국에는 다 무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점이야말로 MB에 대한 구속이 어떤 법적 절차에 따른 정의로운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한 그런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웃긴 것은 뭐냐? 그렇게나 적폐라고 하면서 줄이겠다라고 했던 국정원 특활비, 오히려 문재인 정부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4,630억에서 7,055억으로 증가됐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근거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MB에 대한 주요 혐의가 바로 뭐냐? 다스입니다. 다스. 다스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 소송비 대납도 걸려 있고요. 그리고 실소유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비리 혐의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스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MB가 사실상 다스의 주인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MB 쪽에서는 한결같이 다스의 주인이 MB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검이 됐건 특임검사가 됐건 어떤 조치를 통해 가지고 사례관계를 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뮬러 특검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명 가까이나 친민주당 전력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근데 결국에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랑 공모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저런
그런 식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특검이 만들어지고 그 특검에서 결론을 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결과를.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결과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먼저 MB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했었던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는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당시 특검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2008년 당시에 정전 특검팀은 다스 격리 직원 조모 씨가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 당시 논란이 됐었던 120억 원 이상 그런 식으로 횡령을 했다. 그거는 MB가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직원이 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결과라고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다스 전담 수사팀이 다시 출범을 했죠. 2008년 특검 결론이 잘못됐다. 그거부터 재검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스 120억 원은 개인 횡령이라는 것이에요. 정호영 특검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120억 원이 무슨 MB랑 관련돼 있다라고 대여특비를 하고 난리를 쳤었던 언론사들, 그 언론사들은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당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지고 120억 원의 실체는 횡령으로 결론 내면서 추가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된 부분은 수사 성과다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120억 원이 개인 횡령이 아니라 MB랑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한 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황을 우리가 알아냈으면 다 된 거지 뭐. 이런 지금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복심에 빠져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가지고 특검했다? 마음에 안 들어? 또 특검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특검하자, 또 특검하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간단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다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 울산에서 난리가 났었죠. 33층 전체가 막 저렇게 되고 91명이 이송이 되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 기사에 대한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 때 건축법 바꾼 거 안 있겠다. 이명박이 건축 규제를 무너뜨리고 날렸다. 드라이비트 건축공법 이거 이명박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울산에 어제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정말로 어제 발생했던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일까요? 자, 해당 아파트가 바로 삼안 아르누브 아파트입니다. 확인해보니까 공사가 지금 완공이 된 게 2009년도 4월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를 보니까 2006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2006년도에 공사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누구 대통령 당시의 건축법에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죠. 공사를 들어간 시점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의 건축법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SBS는 이런 식으로 대놓고 보도를 했습니다. 드라이비트 때문에 그런 식으로 커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진 드라이비트가 아닌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드라이비트가 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 아파트 자체가 드라이비트로 건설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놈의 드라이비트로 건축하는 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허용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저렇게 막 사단이 난 것이다. 이런 모습이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지 못해요. 끊임없이 그냥 현실을 과거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과거랑 연결되어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하는 좋은 것들은 다 현실 문제로 인식을 하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나쁜 것들은 과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 신앙의 대상인 겁니다. 결코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인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자신의 신앙심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현재 발생하는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이 됐건 부동산 정책이 됐건 교육정책이 됐건 어떤 정책이 됐든지 간에 뭔가 조금 성과가 나오는 건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인 것이고 뭔가 나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는 이성과 현실적 판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그저 부족 같은 존재로 남게 된 것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막아낼 수 있는
부적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이런 식으로 미신화되는 것이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정치적인 어떤 희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폐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혐의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희생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